안녕하세요. 성형의 조건 성형외과 전문의 조건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수술인 쌍꺼풀 수술을 시행할 때 환자분들이 시력 교정술이라든지 백내장 수술 같은 안과적인 질환이나 수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으셔서 오늘 특별히 훈남 안과 선생님을 모시고 촬영을 좀 같이 하면서 저희가 같은 병원에서 좀 근무했던 선후배 관계이기도 해가지고요. 그런 추억도 좀 되새겨보고 안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시력 교정 수술을 하거나 성형외과적인 수술을 하면은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당일에 하기는 좀 어렵고 두 개를 당일에 하냐고요? 당일은 좀 그렇고 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이 이제 피부 처져가지고 이제 안검하수랑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백내장이랑 많이 고민을 하시겠죠. 안과적인 수술을 할 때 스페큘럼이라 그래서 이 눈을 벌리는 기구를 이용해서 눈을 못 감게 이렇게 걸고서 수술을 하거든요. 드물게는 그렇게 걸고 나서도 눈꺼풀 형태가 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수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백내장 수술을 먼저 하는 게 맞고 눈꺼풀 형태를 뒤에 교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아직 백내장 수술 생각도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미룰 수는 없겠죠. 근데 백내장 수술 생각도 있을 때 두 가지가 다 고민될 때는 백내장 수술이 먼저일 것 같다. 방금 김전에 얘기하셨듯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백내장 수술을 한다. 그럼 안과에서 기구로 이제 눈을 벌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소위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 땡기는 정도의 힘으로 뭐 쌍꺼풀이 풀어지거나 상처가 벌어지거나 이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좀 텀이 짧고 최소한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난다면 쌍꺼풀 수술을 하고서라도 백내장 수술하는 게 크게 지장은 없다.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속눈썹 찔림이 있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고 근데 처짐이 많다 보면 당연히 속눈썹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각막이 자극되거나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어쨌든 그런 것들은 눈수술을 해줘야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교정되니까 맞습니다. 정확한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눈썹이 눈을 자꾸 찌르면 난시 방향이나 도수가 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눈썹이 찌르는 게 심하다. 그럼 그거부터 교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나이 드신 분 얘기였고 젊은 애들 갓 수능을 친 학생들이 나는 쌍꺼풀도 하고 싶고 스마일도 하고 싶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3월 전에는 레디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막 눈 땡땡 부어가지고 이제 막 OT도 가고 막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입생 환영회 가가지고 넌 눈이 왜 그러니?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얼마면은 붓기가 빠지죠? 소위 이제 우리가 보통은 한두 달 정도면은 한 7, 80% 정도 큰 붓기는 가라앉지만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조직이 두툼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6개월까지도 이런 붓기나 이런 것들이 갈 수 있죠. 그러면은 수능 끝나고 학생들 오잖아요. 네. 그때 12월 뭐 중순쯤 수술했다. 네. 그럼 보통 1월 말 2월이면 거의 뭐 큰 붓기는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안검하수 수술을 하면은 시력이 좋아진다 이런 말이 인터넷에 있던데 맞나요? 또 물론 뭐 안과적인 얘기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안검하수 수술하게 되면 눈이 조금 더 이제 잘 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안검하수 수술한다고 시력이 좋아지는 당연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쳐져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분들을 하고 나면 진짜 개한 수술이죠. 개한 수술. 그렇죠. 이제 진단이 안과 쪽으로는 약간 좀 더 기능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을 가리느냐 시야를 가리느냐 보지만 성형외과는 약간 좀 미용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또 환자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성 안검하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슈도토시스로 가성 안검하수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정말 근육의 힘이 약한 거가 진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병적인 안검하수를 얘기하는 거고 가성 안검하수 같은 경우는 안에 실제로 눈은 잘 뜨는데 피부가 너무 많이 늘어져서 눈을 가리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실제로 안검하수라고 얘기하는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한 건 아니죠. 그런 안검하수 같은 경우는 소위 정말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쌍꺼풀로 처진 것만 개선해줘도 마치 개안한 것처럼 이렇게 눈이 시원하게 잘 떠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쌍꺼풀 수술 안과에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성형외과, 안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안과에서 눈꺼풀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걸 성형안과, 예전에는 안성형이라 그랬고 지금은 성형외과로 하고 하는데 그분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지만 제가 사는 쌍꺼풀 수술은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일 수도 있고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한마디로 안구를 보는 의사는 아니고 그 위에 붙어있는 눈꺼풀, 연부 조직을 컨트롤하는 의사다 보니까 평균적인 값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성형외과 전문의가 더 많은 경험이 있을 거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인이 이제 성형외과 이제 상담을 갔거든요. 이제 쌍꺼풀을 하고 싶다고. 근데 이게 용어들이 되게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아, 네네. 서로 이제 혼재돼 있고 네.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 자체를 비교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트임 수술을 할 때 뒷트임, 밑트임, 앞트임, 윗트임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드리자면 뒷트임 같은 경우는 눈의 요 가로 길이를 조금 늘려주는 방식이고, 밑트임 같은 경우는 눈 밑선을 이렇게 조금 내려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앞쪽으로 와서는 이제 앞트임과 윗트임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히 얘기하자면 앞트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몽고즘이라서 이제 우리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이 앞쪽에 이렇게 덮고 있는 피부를 약간 이렇게 내측으로 걷어주는 게 앞트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트임이라는 건 이게 의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이제 보통은 쌍꺼풀을 만들 때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앞쪽까지 최대한 뻗어오게 해서 뭐 아웃라인, 뭐 세미 아웃라인, 요즘은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쌍꺼풀이 최대한 앞쪽까지 뻗어오게 해서 약간은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피부를 걷어내주는 거를 윗트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은 이제 병원에서도 이게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혼동해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헷갈림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저희 같은 건물에 있는 SNU 안과의 훈남 안과 선생님이랑 이렇게 성형외과 안과에서 조금 같이 혼재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안과 선생님도 성형외과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SNU학과 김주현 고위성형외과 조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